드라마의 절반인 10회가 끝이 나고 11회부터는 후반전이 되는 드라마 마우스 파트 2가 시작되는데요. 성유한의 뇌를 이식받은 정바름, 내면의 싸움과 과거의 기억을 잃은 정바름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떡밥들이 풀리기 시작하겠죠? 드라마 마우스 11회 예고 뇌피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화에서 바름은 우영철을 죽이며 끝이 났는데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바름. 11화에서는 자수를 위해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죠? 우영철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배에 올라타는 것이 CCTV에 찍혔고 바름은 살해를 한 것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납니다. 자신이 분명 죽였다고 생각하는 바름은 또다시 자수를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웬 노인과 부딪히게 됩니다. 순간 바름의 폰과 노인의 폰이 바뀌었는데요. 일부러 바름의 핸드폰을 집어간 노인의 모습 같네요. 자수를 하러 가는 바름에게 걸려오는 전화. 의문의 남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에는 어떠한 제안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목소리 누군지 딱 알겠네요. 바로 데니얼 박사. 죽은 줄만 알았던 데니얼 박사가 살아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조우가 이뤄집니다. 바름에게 스위치가 켜졌다고 말하는 데니얼. 그 스위치는 바로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무언가이겠죠? 이미 살인마 성유한의 뇌가 정바름의 뇌를 잠식하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우영철을 죽였을 때의 기분을 묻는 데니얼. 우영철을 죽이는 순간 쾌감을 느끼지 않았냐며 살인 본능을 다른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살인을 하되, 즉 죽여도 될 만한 범인을 죽이라는 제안. 데니얼은 한서준과 만나게 된 이후 나쁜 유전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준을 만나기 전에는 착한 유전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죠. 데니얼은 한서준과 다르게 나쁜 유전자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재적 능력을 살려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 한서준의 아들인 요한을 만나려 했던 것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 데니얼이 바름에게 제안한 방법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죽여도 될 만한 인물은 아마도 한서준이겠네요. 한편 성범죄자 강덕수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바로 오봉이를 찾아 나선 건데요. 자꾸 강덕수가 오봉을 찾고 되갚으려고 온 모습이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했더니 바름의 살인 본능을 해소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강덕수입니다. 그 사이 고무치는 무언가 사고를 치게 되고 유치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봉은 강덕수의 소식에 놀라게 되는데요. 비가 오자 강덕수가 오봉을 찾아갈 것을 예상해 걱정되기 시작한 고무치. 그리고 본격 흑화를 준비하는 정바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밤 12시가 되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꼭꼭 숨을 하는 바름. 모자를 눌러쓰고는 또다시 눈빛이 돌변합니다. 바름은 강덕수를 찾아가게 되는 걸까요?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홍주 또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한서준과 생활하며 많은 살인을 도왔던 홍주는 한서준의 생각과 행동 패턴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홍주와 데니얼 박사 그리고 바름은 한편이 되어 충동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자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드라마 마우스. 천재 한서준과 데니얼 리는 정바름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머리싸움을 시작할 것 같네요. 드라마 마우스의 1막은 그는 인간을 사냥한다라면 2막은 바름의 새로운 사냥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명품 같은 드라마 마우스 11회 예고 뇌피셜이었습니다. 11회 리뷰로 광칠쌈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